배우자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문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마음을 말했는데 왜 이게 싸움이 되어버렸지? 처음부터 따지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말이 조금 아팠다고, 그날의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다음에는 조금만 다르게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꺼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말은 상대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나는 서운했다고 말했는데 상대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라고 묻습니다. 나는 요즘 외롭다고 말했는데 상대는 너만 힘든 줄 아냐고 받아칩니다. 나는 그 말은 좀 상처였다고 말했는데 상대는 그 정도도 못 넘기냐 며 오히려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을 설명하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꺼내기 전부터 지칩니다.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으로 여러 번 연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화낼까? 지금 말하면 분위기 안 좋아질까? 이 단어는 너무 세게 들리려나? 그냥 오늘은 말하지 말까? 분명 부부 사이의 대화인데 마치 아주 조심스럽게 폭탄을 만지는 사람처럼 말투를 고르고 타이밍을 재고 상대의 표정을 살핍니다. 분명 나는 이해받고 싶었는데 상대는 내가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은 상처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너집니다. 내 마음을 믿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배우자를 말 잘 통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법이 아닙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은 아무리 차분하게 말해도 듣는 순간 방어부터 합니다. 당신이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감정적이라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설명을 덜 해서도 아닙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을 대화가 아니라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방어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완벽한 말투가 아닙니다. 더 많이 참는 법도 아닙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덜 다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배우자와 살면서 어떻게 내 마음이 덜 무너지고 어떻게 나를 잃지 않고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은 그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불편한 사실부터 짚어야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배우자는 사실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존재가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나 요즘 좀 외로워 라고 말하면 상대의 귀에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너는 배우자로서 실패했어. 당신이 그 말은 좀 상처였어 라고 말하면 상대의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야. 당신은 마음을 말했을 뿐인데 상대는 판결을 받은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변명하고, 반박하고, 침묵하고, 화제를 돌리고, 때로는 더 큰 목소리로 당신을 눌러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당신은 이해받고 싶어서 말하는데 상대는 공격받는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마음을 꺼냈는데 상대는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바뀌겠지. 내가 화내지 않고 차분히 말하면 이번에는 대화가 되겠지. 물론 말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투 하나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해도 상대가 자기 방어의 렌즈를 끼고 있으면 당신의 말은 결국 비난으로 들립니다. 당신이 물 한 컵을 건네도 상대는 그것을 돌멩이처럼 받아들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방어는 더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한 배우자가 집에서는 유독 차갑고 무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밖에서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버티지만 집에서는 긴장이 풀리면서 가장 미성숙한 반응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는 당신을 편하게 생각해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감정을 함부로 배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프지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계속 이해를 구하게 될까요? 왜 매번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기대하게 될까요? 이것은 사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가끔 주어지는 다정함의 생각보다 강하게 묵입니다.
평소에는 차갑다가 가끔 다정한 말을 해주는 사람. 대부분은 회피하지만 어떤 날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계속 밀어내다가 어느 순간 손을 잡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더 쉽게 흔들립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내 신경계를 지키기 위한 문장입니다. 관계에서 경계선은 벽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관계 안에 남아있기 위한 난간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건 상대를 밀어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을 아무렇게나 다루게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대화가 가능하면 대화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비난이 되고, 비꼬미 되고, 인신공격이 되고, 과거 들추기가 되는 순간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계속 설명하는 것은 성숙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위험한 자리로 계속 밀어넣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지금은 서로 감정이 올라와 있어서 이야기를 계속하면 더 상처만 될 것 같아. 나는 지금 대화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상처가 커지기 전에 멈추려는 거야. 비난으로 가면 나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어. 이런 문장은 차갑게 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더 다치지 않도록 문 앞에 세우는 작은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배우자와 오래 살면 어느 순간 상대의 문제보다 내 반응을 더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말을 어렵게 하나? 내가 참을성이 부족한가? 처음에는 상대의 말투가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파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은 관계 안에서 자기 감각을 잃습니다. 분명히 상처받았는데도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인가라고 넘기고, 분명히 무시당했는데도 상대도 힘들어서 그랬겠지라고 합리화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면 더 흔들립니다. 너는 늘 과장해. 내가 문제를 크게 만들어. 나는 그런 뜻 아니었어. 네가 이상하게 받아들인 거야. 이런 말이 반복되면 당신의 뇌는 혼란을 느낍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보다 상대의 해석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안개 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틀어졌다고 믿는 것처럼 관계의 왜곡을 내 결함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은 판결문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이 서운함을 느꼈다고 해서 상대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속 서운하고 외롭고 작아진다면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신호가 반복적으로 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가 아프면 음식을 점검해야 하던 마음이 계속 아프면 내 성격만 탓할 것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의 예민함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가 너무 오래 경보음을 듣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세 번째 방법은 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말이 안 통하는 배우자와 살 때 기록은 감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입니다. 싸운 내용을 길게 일기처럼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딱 3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내가 꺼낸 말, 상대가 실제로 한 말, 그 후 내 몸이 보인 반응. 예를 들어 이렇게 적는 겁니다. 나는 오늘 집안일이 버겁다고 말했다. 상대는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했다. 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말하기 싫어졌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록은 복수를 위한 증거가 아닙니다. 내 현실감을 회복하는 안전핀입니다. 왜 기록이 중요할까요? 사람의 기억은 감정이 흔들릴 때 쉽게 왜곡됩니다. 싸움이 끝나고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면 당신은 방금 전의 상처를 내가 과장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며칠 뒤에 다정하게 굴면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패턴 전체를 흐리게 봅니다. 하지만 기록은 장면이 아니라 반복을 보여줍니다. 한 번의 말실수인지, 매번 같은 방식으로 내 감정을 지우는지, 그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나 자신을 덜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한 번이 아니었구나. 나는 늘 내 마음을 말하다가 결국 사과하는 자리로 밀려났구나. 이렇게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패턴이 보이면 덜 휘둘립니다. 덜 휘둘리면 조금씩 선택할 힘이 생깁니다.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만 대화가 가능한가? 어떤 주제에서는 반드시 방어로 도망가는가? 내가 어디까지 말하면 나를 잃지 않는가? 이 질문이 훨씬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바꾸는 힘은 상대의 각성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반응의 설계에서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순간은 싸우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위험한 소모는 싸움이 끝난 뒤 혼자 되새김질하는 시간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말이 떠오르고, 운전하다가도 그 표정이 떠오르고, 잠들기 전에도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며 머릿속에서 수십 번 다시 싸웁니다. 이 되새김질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몸이 아직 관계의 위협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한숨 소리 하나가 전부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죄책감에 빠집니다. 배우자를 이렇게 거리 두고 봐도 되는 걸까? 부부라면 끝까지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해와 흡수는 다릅니다. 이해는 상대의 배경을 아는 것이고, 흡수는 상대의 미성숙까지 내 몸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린 시절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얼어붙거나 공격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아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일수록 내용보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배가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는 아무리 좋은 지도도 제대로 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감정이 폭발한 순간에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둘째, 한 번의 대화에는 하나의 주제만 말합니다. 셋째, 상대가 비꼬거나 인신공격을 시작하면 즉시 멈춥니다. 넷째, 같은 설명을 3번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 4가지는 차갑게 굴기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체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자기 소진입니다. 특히 3번 이상 반복하지 않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설명은 전달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확인입니다. 세 번째 설명부터는 매달림이 되기 쉽습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 않은 상태라면 네 번째 설명은 당신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어. 더 말하면 나만 무너질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출게. 이 문장은 관계를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5번째 방법은 대화 후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배우자와 사는 사람은 대화 후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어깨가 굳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이때는 생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몸을 먼저 진정시켜야 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더 길게 내쉬세요.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지금 보이는 물건 3가지를 조용히 이름 붙여보세요. 컵, 의자, 창문. 이렇게 현재로 돌아오면 몸은 조금씩 위협 상황이 끝났다고 인식합니다. 물을 한 잔 마셔도 좋습니다. 집 앞을 1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상대가 대화를 피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선을 마음속에 그을 수 있을 때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무너지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분명 관계를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관계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반복되는 태도, 감정을 다루는 능력, 갈등 후에 다시 회복하려는 의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 말을 매번 왜곡하고 내 감정을 매번 지우고 내 고통을 매번 예민함으로 몰아간다면 그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신경계를 계속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야 내가 괜찮아진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내 감정을 믿을 수 있다. 이것이 관계 안에서 자존감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자존감은 매일 거울 앞에서 나는 소중해라고 말한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분노, 외로움, 체념이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말이 안 통하는 배우자와 산다는 것은 매일 큰 싸움을 하는 것보다 더 지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끄지라도 있지만 말이 안 통하는 느낌은 삶 전체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식탁에서도, 차 안에서도, 침대 옆에서도, 명절 대화에서도, 아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완벽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더 강한 인내심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의 출입문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말은 들여보내고 어떤 말은 문 앞에서 멈추게 하는 능력입니다. 상대가 내가 너무 예민해라고 말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예민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신호를 감지하고 있는 거야. 상대가 또 시작이야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 나는 반복되는 문제를 확인하고 있는 거야. 상대가 그만 좀 해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 지금은 멈추지만 내 감정까지 지우지는 않을 거야. 이 내면의 번역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삼키면 독이 되지만 내 언어로 다시 번역하면 경계가 됩니다. 물론 상대가 정말로 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부부 상담이나 대화 훈련, 감정 조절 연습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끝까지 문제를 부정하고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돌리고 당신의 고통을 조롱하거나 무시한다면 그때는 더 단호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편하게 산다는 말은 무조건 같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서적 거리, 물리적 거리,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안전한 선택까지 포함합니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정신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배우자와 편하게 살려면 먼저 말을 통하게 만들겠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내 감정을 믿고 내 경계를 세우고 내 에너지를 회수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날에도 나는 내 마음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 안에서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심리 기술입니다. 오늘 당장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을 증명하려고 나를 소모하지 않겠다. 나는 설명할 수 있지만 매달리지는 않겠다. 나는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잃지는 않겠다. 이 문장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배우자의 반응에서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삶이 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당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정비소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지켜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이 관계 안에서 나를 잃지 않도록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